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오늘 최숙현 선수 자살과 관련한 스포츠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 장 변호사님이 원래 이 스포츠 선수였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중학교 때까지 이제 육상 육상을 했습니다. 체력으로 보면 역도나 뭐 레슬링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육상부가 있어가지고요. 좀 운동 좀 소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차출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육상을 했습니다. 철원이시라고.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이 좀 분지라가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원평야 있고. 철원평야. 쌀도 유명하고. 자, 근데 최근에 그 5.18 유공자 정보 공개 소송에서 이렇게 승소하셨다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 5.18 관련해서 뭐 논란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유공자 명단 뭐 그런 또 논란이 있고 했는데요. 그 제가 그 이해찬, 설훈, 민병두 요 집권 여당 유력 정치인 3인과 관련해서 그 5.18 보상받고 또 유공자 등록 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5.18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주광역시장하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그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를 이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두 기관에서 모두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서울행정법원이 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22건의 자료 중에서 21건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또 항소를 하면 또 2심으로 또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그 제가 그 소송에서 주장했던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법원도 나름 그 이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을 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그럼 이 21건의 정보 공개가 일단 인정된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5.18 당시에 보상을 그 신청했을 때 그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5.18 유공자 등록할 때 또 신청 관련된 자료들 또 광주광역시에서 사실 확인한 자료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18 보상법 왜 그 명문 그 규정에 비추어 이 세 사람은 5.18 보상 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5.18 당시에는 이 세 사람이 광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18 보상법은 그 명분 규정상 그 당시에 광주에 있어야 되거든요. 광주에서 현장에서 5.18 운동을 하다가 피해를 당해서 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남들이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짚어야 될 부분을 하나씩 짚어주시는 우리 장달용 변호사님 참 고생하시는데요.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스포츠계 부분에 대한 지금 이 비리나 이 부정, 잘못 이런 부분들을 짚는데 가만히 그 경력에 보니까 아까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과거에 장미란 뭐 김연아 이런 박태환 선수 이런 선수들을 에이전트를 하셨어요. 막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변호사 초창기 제가 원래 또 변호사로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런 스포츠 문화 쪽으로 그런 관심이 원래 많으셨구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전공을요. 그래서 어떻게 또 2년이 돼서 김연아, 박태환, 장미란 선수 등 이제 유명 선수들의 또 에이전트 일을 또 하기도 했고요. 에이전트 일을 하셨다면 그 흔히 매니지먼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선수들의 뭐 스폰서십이라든가 광고를 유치하고 선수를 어떻게 PR하는 이제 그런 일들 마케팅 일을 대신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계 생리에 대해서는 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이렇게 그렇죠. 정보나 지식이 있으시겠네요. 저도 뭐 중학교까지 직접 운동 선수를 또 했고 또 운동 선수 하면서 또 선배로부터 많이 맞으면서 또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 관련 일을 하면서 이 스포츠계의 생리라든가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특히 스포츠 인권 면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는 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보고서 발간할 때 제가 스포츠 인권 편을 또 제가 집필을 한 그런 이제 또 연이 있어가지고 스포츠 인권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바로 그 이제 최숙현 선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또 크게 또 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이 최숙현 선수가 이제 자살했는데 이제 철인 3종 바이애슬런이라는 종목에 이 선수가 이제 경주시청에 있을 때 이런 학대가 벌어졌고 그러다가 이 선수가 이제 막판에는 부산시청으로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이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는 이 종목이 상당히 비인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 거의 동호회나 이런 거 말고 이제 선수 인맥이 유지되기가 일정한 선수 경기력을 가진 어려우니까 이제 정부가 이 종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각 이제 지자체 체육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소속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감독과 선수 또 심지어 뭐 마사지 같은 걸 전담하는 뭐 정식 의사도 아니고 팀 닥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또 감독과 가까운 선수 이렇게 해서 학대가 진행됐는데요. 자,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을 거니까 이 사건의 배경이 뭡니까? 그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한국 아마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적 지상주의. 그 이게 시도체육회 소속 팀이다 보니까 선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도체육회도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 또 지원을 받고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스포츠인들 이 어떻게 보면 DNA라고 할까요? 마인드가 좀 맞아야 된다. 맞아야 좀 더 좀 운동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가 아예 그냥 아주 상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선수를 완전히 구속시켜서 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선수를 강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도체육회는 전적으로 그 팀의 운영을 지도자에다 맡겨다 보니까 그러한 내부에서 일어난 그거 일에 대해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알고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하지 않는 우리는 뛰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 최숙현 선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시청 그러니까 기초단지자체에 있는 팀에 이 체육팀이 시도체육회에 관할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는 그냥 돈만 내고 관리는 시도체육회가 다 하는 걸로 관리 운영을 그 시도체육회에 위탁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그 운동팀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잘 모르니까 운동의 생리나. 그러니까 지자체는 거기에 이제 돈만 대고 월급이나 운영비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거기에 시도체육회가 관리 위임은 각 광역 시도의 체육회가 운영을 하는데 근데 또 시대체육회는 사실은 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별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성적에 결과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양쪽의 사각지대에서 뜬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도 우리는 뭐 별로 그거 관리는 안 한다 위임했다는 거고 시도체육회는
뭐 성적만 너네들 잘 내면 되고 예, 예. 우리가 월급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예, 예. 우리는 또 알 바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버리면서 이런 일이 예, 벌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최숙현 선수 그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네. 서울시 체육,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지금 지자체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팀이 굉장히 많죠. 종목별로 해가지고요. 각 시도 체육회 다 여러 개의 팀을 운영하고 예.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전국체전에 예. 이 시도 간에 어떤 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 참 그게 이제 사건 배경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선수가 자살을 했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드러나 있는 예. 지금 문제들. 예. 그래서 쟁점은 어떻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예. 일부에서는 그 폭력 예.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 선수에 대한 폭력이 자행됐는데 그것이 은폐되고 묵인되고 예. 그리고 그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자살한 것도 폭력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구제를 요청했는데 국가 공공기관이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 사실은 운동 선수로서 엄격한 그런 이 규율과 서열, 기강 이런 부분에서 그걸 저항하면서 예. 폭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버림받아 버리니까 예. 그럼 이 선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예. 이제 자기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심리 속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살은 언제 됐습니까? 그 최근에 6월 그 최근에 자살했죠. 자살 최근에 예. 그래서 이게 6월 25일인가 6일인가 정확한 제가 날짜는 예. 근데 그 6월 말경에 이제 자살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 이 선수가 그 자살하기 전에 주로 어떤 데다가 이 어필을 했습니까? 여러 관련된 기관에 다 그 신고 고발을 다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체육회 예,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 센터라고요. 이러한 그 문제들 폭력에 대해서 체육계 피해를 폭력? 신고하는 예. 기관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주시 체육회에다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다도 또 진정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수사기관에다가 경찰에다가 고소까지도 했었죠. 그런데 아무튼 그 선수가 느끼기에는 내가 완전히 나의 어떤 그런 구제 신청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구나. 하지 않구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예. 그거를 알리고 그 선수가 또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날 그 어머니한테 남긴 전화 문자가 그들의 죄를 밝혀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자, 근데 우리 사회에 이 스포츠 폭력이라는 게 참 진짜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폭력과 더불어서 또 연관되는 부분이 스포츠계의 그 비리, 돈, 그렇죠. 돈 문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때 보면 그때 그 무슨 경기입니까 이렇게 던지는 컬링. 컬링. 컬링 강경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거기서도 많이 뭐 날렸어. 스포츠 폭력 또 스포츠 비리 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그 공공 횡령 문제도 그리고 또 동계 올림픽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어떤 선수들은 둘러리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또 따돌림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 보면 그 지난번에 또 그 이거 말고도 또 뭡니까 무슨 쇼트트랙 쇼트트랙에서도 지도자의 그 선수에 대한 또 성폭력 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외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안 그러면 한국에 유독 심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물론 외국에서도 벌어지죠. 다 인간 사는 그 사회니까 세상이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른바 외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적발이 돼서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알려지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 예. 그래도 그런 정상적인 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최근에 예. 그 미국 체조협회 예. 그 나사르라고 예. 대표팀의 팀 닥터가 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 대표 여자 선수들 나이 어린 선수들이죠. 체조는 주로 나이 거의 10대 선수들이 그렇겠죠. 하니까 10대 초중반이죠. 그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예. 성추행, 성폭력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뭐냐? 그 체조협회가 있는 도시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지역 언론이 예.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그것이 알려지게 된 거고 예. 그것이 폭로되면서 그 선수들 여성 선수들이 예. 자기들도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음. 폭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스포츠계 언론 정치권이 그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 나사라라고 하는 팀 닥터는 거의 100년이 넘는 징역형 판결을 받았고 그랬거든요. 외국은 그래도 그런 정상적인 예. 처벌 일어나도 절차나 처벌이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수가 자살을 해야 이제 문제가 이것이 돼서. 문제가 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폭력도 학대도 문제지만 이번에도 또 돈 착취나 이런 부분이 또 또 있었더라고요. 밝혀졌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형적인 구조인데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체육회가 이제 그 운영비를 이제 시도로부터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긴 하는데 이게 관리 감독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규 자격증이 없는 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도 나름 알아보니까 운동 처방사 자격증은 있는데 그것이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사설. 네, 협회 같은 데서 사설 협회에서 예.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채용과 그다음에 급여 또는 관리 감독이 있어서 전혀 완전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용을 선수들로부터 전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출해가지고 말이 객출이지 사실은 뭐 강제로 그냥 내라.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그것이 바로 이제 비리죠. 그러네요. 그런 게 이 최숙현 선수가 있었던 경주시 체육회 철인 3종 팀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유사한 일들이 지금 다른 시도체육회 다른 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전지훈련 갈 때도 또 전지훈련도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에 보면 일본의 curling 팀이나 또 일본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 전설적인 여성 선수도 보면 평소에는 자기가 일하는 그냥 그렇습니다. 스포츠하고 관계없는 직장이 있고 또 그럴 때 또 이제 이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뭐 휴직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좀 쉬면서 또 연습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또 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생활체육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진짜 이 뭐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이 스포츠 이런 식이 좀 자리 잡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도 그런 성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독 한국의 이런 그 한마디로 뭐 스파르타식 폭력을 동반한 훈련 그리고 정신교육 그리고 또 금전 문제 이런 거를 보면 이 모든 게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엘리트 체육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선수권대 세계 선수권대 등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것도 메달이 체력이 국력이다 하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한국 스포츠계는 한치도 못 벗어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스포츠계에서 뭐 조금 메달을 따거나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 석사 박사를 하고 이러면서 지도층을 이루고 있지만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수준이 좀 발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분위기에 전부 편성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혁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종목별로 거의 다 유사한 형태의 비리들이 있고 심지어 뭐 야구로 무슨 축구로 대학 가는 인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보면 뭐 감독이 대학을 보내는데 끼워 넣기로부터 그렇습니다. 해서 예. 팀으로 가는 부분에 그다음에 또 무슨 프로야구로 갈 때 보내는 부분과 관련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또 학부모를 어떻게 하는 얼마 전에는 또 뭐 정종선이가 학부모 성폭행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심사도를 에티켓을 배우는 훈련인데 그야말로 온갖 조폭과 비슷한 그래서 스포츠 하다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조폭도 많이 되잖아요. 격투기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이게 도대체 이런 스포츠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지금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공정과도 또 사회 공정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적 지상주의. 그러니까 또 그 이 체육 특기자 제도 등 이 성적에만 치우치는 그런 제도 때문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그 체육 그러니까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지도자에게 고난이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어떤 그러한 폭행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선수나 부모님은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성상납까지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지금 뭐 정치권도 무슨 최숙현법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땜질이식 그냥 땜질식 처방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조, 시스템, 환경을 저는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정치권하고 좀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체육계의 그런 환경, 그런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좀 입법안을 좀 준비를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권도 한심한 게 이번에 이모경 그 핸드볼 뭐 우생순의 뭐 스타였던 사람인데 민주당의 이제 광명의 지역구로 당선됐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뭐 피해자 측 뭐 정인쯤 되는 사람들한테 묻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 이 사람 또한 가해자와 비슷한 범죄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 수준이 참 개탄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물론 또 그 발언의 그 이제 내용이라든가 그거 봐서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발언의 그 바닥에는 어느 정도 이 그러한 폭력적인 강압적인 문화를 용인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이제 저는 들고요. 그러한 의식 마인드를 빨리 좀 없애는 것이 이러한 스포츠 폭력 문제를 근절시키는 기본적인 그런 그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스포츠 지금 계에 사실 우리가 여기 또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저 어릴 때 보면 제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좀 동네 좀 소문난 부잣집 아들은 체육계로 해가 좋은 스카이 이런 데 다 졸업하고 있거든요. 뭐 재벌 2세 누구는 체육 특기자로 그 유명 사립대학교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입 부정에 요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입 부정이 뭐 공공연하게 이제 이 공정하지 못한 대입 방법들이 보편화됐지만 옛날에 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체육계만이 진짜 독야청청 부정 입학의 소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없애자라고 하고 경각심을 준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뿌리가 아주 깊어서 골마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가 이 체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고 체육 선수도 일단은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 체육의 이 체육 선수의 뭐 운동을 하는 부분에서 뭐 체육 선수가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뺏겨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지만 나는 그렇다고 보진 그래, 않습니다. 예, 예. 예. 하루에 2시간을 하든 두세 3시간을 시간밖에 하든 안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수업대로 다 하게 하고 예. 그래서 정상적인 관리 하에서 가야 되고 이 체육계 비리의 전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과거에 보면 뭐 이런 것보다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좀 과감한 예. 이 내가 볼 때 자기 쇄신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걱정되는 예. 게 이것이 또 이제 잠깐 반짝 이렇게 하다가 그래, 또 똑같아요.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예.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 이 앵그리 블루가 만약에 이 정책을 내걸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을 창당한다면 엘리트 체육 폐지를 갖다가 내걸고요. 예. 체육 선수도 전부 정상적인 공부 과정을 거쳐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수준 이런 거를 갖추고 그리고 등을 갖췄을 때 정상으로 석사 박사 과정이 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예. 지금처럼 학위나 지도자 과정이 전부 그 사람의 무슨 줄이나 라인이나 백이나 아니면 뭐 이 과거의 성적으로 되는 이런 과거의 스포츠 대회 성적으로 예. 되는 이런 부분을 네. 철폐해야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어떤 그런 국가가 정부가 엘리트 체육의 어떤 그 진흥을 위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예. 아주 그 체육인들에게 지원을 그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바꿔야 할 때다. 그래서 사실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 때 입상했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연금을 준다든가 또는 체육 특기자로 그냥 시험 없이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가 이거는 좀 저는 이제는 좀 이거 좀 바꿔야 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성적에 그냥 몰입을 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정책적으로 물론 체육계에 또 어떤 뭐랄까 좀 저항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는 그것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옛날에 뭐 권위주의 정부 정권 시절에 체육하고 지금하고 체육하고 스포츠하고 이제 달라져야죠. 그리고 체육이 마치 무슨 정치권에 또 다른 무슨 낙하산 자리처럼 체육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이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체육 관련 각종 협회가 썩은 문드러져서 막 협회 비리하면 고질적인 게 뭐 수영 협회를 비롯해서 뭐 복싱 협회부터 막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차라리 뭐 기업들이 하나씩 맡을 때는 좀 덜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손을 떼고 하면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 협회 부분에 조차도 전반적으로 그냥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가면서 전문적인 체육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면서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선진국화로 가면서 맞습니다. 올림픽에 메달 좀 못 따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하려고 집착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열심히 따면요 오히려 무슨 공산국가처럼 보이잖아요. 그 선진 유럽 외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올림픽에서 메달 적게 따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뭐 우리나라보다 더 무슨 선진 외국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육의 천민졸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체육 정책의 대전환도 좀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태릉 선수촌 같은 것도 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도 다 취미로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국가 대표를 두고 종목별로 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경주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국내 대회, 국제 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것이 연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승리를 이룬 사람에게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야. 맞습니다. 딱 하나 이제 제가 실 예를 들면 바로 일본이 이제 그렇거든요. 일본이 바로 그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금메달 때 여자 선수가 평상시에는 그 병원에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하다가 어떤 대회를 앞두고 그때는 이제 또 약간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소집해서 훈련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하겠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그냥
1년 내내 선수촌에 완전 소집시켜서 그냥 군대식으로 이제 그거 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그게 행복한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마치 무슨 올림픽을 위해서만 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나고뱅이고 예? 그리고 또 그 성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건 스포츠 정신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참 스포츠의 폭력 이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달령 변호사님께서 처방까지 포함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